특히 이제 우선주, 본주보다는 이제 우선주에 저는 저평가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 두산도 저는 두산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히 주식들의 우선주는 이제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이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시대적인 변화가 우선주의 수혜를 주고 있구나. 우선주의 이득이고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우선주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도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원전주에 대한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LG 그룹주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두산으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맨날 뭐 두산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리고 한국전력도 이제 발굴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큰 흐름, 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더 이상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을 이제 안 쓰고 배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포함해서 이런 빅테크들이 다 디자인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그리는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는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애플 딱 봤을 때 애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플이 우리나라 LG 그룹주,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뭐 LG 전자 애들 또 밸류체인을 두고 중국 기업들과 계속해서 경쟁을 붙였죠. 그래서 여기서 마진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마진. 그러니까 애플이 스마트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진이 막 3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전에 백악관으로 이제 팀쿡을 불렀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막 갈구는 거예요. 이제 팀쿡을 당장 탈중국하라고. 그러면 이제 팀쿡이 막 어두운 표정을 하면서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미국에도 옮기겠다. 미국에서 애플 생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어쨌든 인도로 가고 뭐 하여튼 중국을 탈중국을 해서 뭐 다른 나라에 막 이렇게 옮길 거 아니야. 미국에도 가고 어쨌든 일부.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중국을 배제하면 유일한 기업이 이제 한국 기업들밖에 없는데, 네. 애플 입장에선 삼성한테 줄 수 있어요. 삼성하고 좀 서로 껄끄러운 협력 관계. 그 경쟁 관계잖아요. 네. 갤럭시가 지금 또 이제 폴더블 또 요즘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한테 못 맡기면 누구한테 맡겼어? LG. LG 전자가 기가 막히게 또 스마트폰 사업을 또 접었잖아요. 네. 그럼 경쟁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LG 그룹이 TSMC처럼 미국 빅테크들의 파운더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네. 그런 좀 그림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 저점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제 5월 말 6월 초부터 말씀드렸더니 꽤 많이 올랐어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 거의 더블이 났고요. 그때에 비해서 뭐 디스플레이도 좋고 LG 전자도 양호하게 지금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라는 기업이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시대의 최우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이제 보조적인 제조 회사 이쪽으로 이제 중국을 배제하니까 이제 딱 집중되는 네. 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안정적인 성장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이제 사업을 접어버리면 보세요. 네. 지금 LG가 하는 게 전장 사업이잖아요. 전장 사업에 자기 브랜드 붙여요.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배터리에 자기 브랜드 붙여요. 그런 건 없죠. 없죠. 그냥 차 내부에서가 뭐 어디 배터리인지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은 네. 사실. 그러니까 LG가 하는 사업을 유심히 보시면 자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력을 키워서 제품으로 승부하는 사업을 사실상 접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지금 미국 빅테크들의 나쁘게 말하면 하청. 네. 좋게 얘기하면 파운더리 역할을 하겠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광고, 마케팅비, 홍보비를 줄이겠죠. 사실은 이제 B2B 기업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냥. 예, 예. 네. 그렇게 성장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이 지금 육성하는 사업들이 다 그런 쪽이에요. 전장 사업, 그렇죠? 배터리 사업 보면 다 핵심 부품이잖아요. 결국엔 보면 그런 LG가 이렇게 성장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나쁘게 말하면 하청이라고 하면 이거는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의 협상력이 또 이제 낮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TSMC 뭐 이런 것처럼 정말 기술력으로 승부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사실 가장 좋은 하청은 중국이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라고 하니. 네. 미국의 정치인들이 지금 화웨이, 샤오미, 뭐 오포, 비보 이런 애들이 어떻게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 중국의 소부장 업체들 키워줬기 때문에 그 기술력으로 나온 그렇죠. 거예요. 네, 결국에. 네. 미국 정부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싸다고 막 엄청 잘해준다고 해서 중국 소부장 쓰면은 그게 다 중국의 IT 생태계를 그 경쟁력을 다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선택지가 어디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뭐 중국 네. 빼고는 뭐 일본 그렇죠. 아니면 한국인데 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경쟁력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안정적인 성장이 보인다. 그래서 LG에 대해서 이제 올해 초만 해도 많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의해서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끼어서 주가도 정말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을 때, 네. 그럴 때가 기회다. 그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꼭 LG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경쟁해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런 업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도 저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특히 대표적인 LG 화학이죠. 네. 네. LG 화학도 정말 저점에 서서 벌써 지금 꽤 많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주는 정말 중국과의 경쟁에서 사실상 뭐 완전 밀려버린 느낌으로 지금 정말 뭐 다적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도 그럼 좀 빛이 보일까요? 성장이 보인다기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반에서 50등 하는 친구가 네. 25등만 해도 엄청난 성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딱 바닥에서 2배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 화학주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뭐 한 5등 안에 들기 좀 힘들겠죠. 예. 이 세상에 이제 어떤 우리가 여전히 뭐 아무리 뭐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자체 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화학이 지금 구조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또 이제 올라간 거야. 이제 퇴출될 땐 퇴출시키고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 더 이상 이제 마진은 어느 정도 확보는 될 테니까 말씀드린 대로 50등 하던 친구들이 이제 25등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뭐 그것도 성장이니까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정유, 뭐 화학, 네. 뭐 제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중국하고 막 경쟁하고 있었던 것들. 정유는 좀 달라요. 정유는 제가 한 달 반 정도 제가 러시아를 다녀왔거든요. 네. 정말 재밌는 걸 봤어요. 러시아가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주유소를 갔는데 자동차가 막 기름을 못 넣어서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네. 1시간씩 기다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막 제 와이프 이제 친정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도시에 정유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가보면 통신이 일절 다 금지가 돼요.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다 차단이 돼 버려요.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으로 계속 러시아의 정유 공장을 계속 타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디젤이 부족한 거예요. 네, 네. 이런 웃긴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유 기업들 주가가 지금 좋은 거예요. 정유 마진이 막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K 그룹 같은 경우에 SK 그룹이 왜 힘들어졌죠? 배터리에 전폭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네. 빨리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전기차 시대는 늦어지고 있고, 그러면 SK 입장에서 이 정유 캐펙스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전기차 늦었다 그만큼 내연 기관이 쓰이는 기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정유가 지금 쇼티지가 갑자기 나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유 주가들이 좋아요. 지금 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측과 좀 틀어질 때 그렇죠. 그때 결국에 이거 모자라고 수요가 막 몰리고 막 이러면서 또 가격이 또 상승하니까. 세상이 돌아간 걸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쏠려요. 네. 그러면 쏠림. 기업들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상의 변화, 좀 쏠림 현상, 그 반대급부 현상, 항상 그런 것들을 또 추적하고 관찰하면서 그런데 또 그런 저평가의 영역이 그런 데서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LG 화학은 뭐 여전히 좋은 건가요? 그럼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LG화 가면 또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맡아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1등 배터리 이제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주 본주보다는 이제 우선주에 저는 저평가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다. 투산도 저는 투산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저평가돼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특히 주식들의 우선주는 이제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주가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 삼성전자가 우선주하고 지금 그 괴리율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네. 본주 대비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우선주를 잘 찾아보면 본주 대비해서 50% 많게는 막 70%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그런 우선주가 많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는 배당주 투자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네. 그리고 호가창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은 우선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여차하면 팔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호가가 충분히 그렇죠.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모두가 우선주를 거들떠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배당 투자를 그 문화가 장착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대 변화가 뭐예요? 상법 개정이면 대주주의 착취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소액주주가 희생당하지 않겠다. 즉 배당이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지금 또 나오는 법률이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겠다고 25%로 네. 또 분리과세 해준다. 이 모든 게 뭐죠? 배당을 늘려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월세에서 의존하지 말고 네.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우량주 대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앞으로 배당을 많이 늘려줄 테니 부동산 사지 마시고 이제 주식 우선주 같은 거 사서 배당 받으세요. 배당 받으세요. 배당 네. 받은 생활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이 제가 보니까 우선주가 여전히 저평가가 있는 게 이 모든 시대적인 변화가 우선주의 수혜를 주고 있구나. 우선주의 이득이고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우선주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저평가돼 있었던 그 악재들이 이번에 다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두산을 발굴했던 과정, 한국전력 발굴, 이 주가가 못 가는 이유. 네.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떤 시대적 변화 때 자꾸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선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배당 분리과세만 되면 진짜 한번 갈 사람들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아요. 돈이. 저 이제 부동산에 이제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 벌써 그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하세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못 했는데 이제 주식으로 지금 많이 이제 넘어오고 계세요. 네. 실제 좀 개인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배당 받아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네. 뭐 종합소득세 다 뜯기니까. 근데 이제 이거 분리과세를 25% 정도만 해줘도 사실 뭐 나쁠 건 없죠. 이 정도 수익이라면 될 거로 보십니까? 배당 분리과세? 이미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이 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벌써 이제 4,000포인트가 넘어갔고 네.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핵심이 있어요. 이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돼요. 네. 안정화를 해야 돼요. 뭐 폭락시키면 안 되겠지만 안정화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 전 세계 돈이 계속해서 막 풀려 나가거든요. 풀리죠. 계속 막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간 거야. 왜 우리나라 부동산에 너도 나도 다 뛰어들었어. 다 그 부동산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뭐 70%가 왜 부동산에 몰려? 주식하면 망하니까. 네. 돈이 갈 데가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대안이 없죠. 네,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부인남님도 이 채널을 만드신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 주식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박스피아. 그러니까 이 대중이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시장이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이게 노인분들은 다들 막 오피스텔 빌라 같은 거 사는 이유가 그거 귀찮고 힘들어도 거기서 월세 받으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매달 들어오는 그 급여 같은 개념을 필요로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배당 같은 거에서 해결을 해주면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막 세입자 맞추고 막 고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 이 변화는 AI 혁신이 가지고 온 변화. 전 세계를 보시면 중국마저도 일본마저도 어쨌든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죠. 왜 네. 그래요? 이 자금이 혁신 기술에 투자가 돼야 돼요. 네. 이 AI 경쟁에서 밀리는 국가는 인류 국가와 삼류 국가로 크게 나뉘게 될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나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네. 이상 멈출 수 없다.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여윳돈이 반드시 혁신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기업들에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뒤처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경쟁은 전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보면 전 그래도 좀 이 경쟁에서 뒤처지기 싫어하는 그래도 한때 힘께나 썼던 국가들 다 증시를 부양하고 있어요. 이 흐름에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네. 염려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선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네. 눌려 있는 거는 맞으니까. 맞습니다. 부익남님도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엔솔 조금 올라가다가 뭐 또 조정받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뭐 LG 엔솔도 괜찮은 건가요? 결국에 LG 그룹 전체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치를 평가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그래도 하면 기본적으로 PER, PBR을 보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LG 화학이 낫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LG엔솔루션 지분의 81%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LG화학이 전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단순합니다. 그냥 장부상 가치였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뭐 LG엔솔이 돈을 많이 벌 배당 주나요? 배당 주면은 LG화학으로 현금이 유입이 되겠죠. 없잖아요. 네.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성장이 바쁘니까. 그러면은 LG화학이 이거 또 지분 팔아서 뭐 주주들한테 배당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장부상 가치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변화가 생겼어요. LG화학이 LG엔솔루션 지분을 활용해서 뭐 배당도 챙겨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죽어있던 지분의 가치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LG화학이 저평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LG화학을 이제 꼽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본격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될까요? 올해도 거의 한 60% 가까이 지수가 올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첫 번째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네. 그리고 두 번째 AI 혁신과 로봇 이것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량의 폭발 이런 메가 트렌드가 우리는 지금 현재 놓여져 있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알 수 없다. 네. 최소 전 수십 년이 뭐 최소 10년 이상 갈 거라 생각하고 최소한 저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이 투자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비유를 드리면 제가 작년에 정말 재밌게 보았던 영화 오펜하이머 그 상황이 똑같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이 독일보다 더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핵무기를 개발하면 차세대 패권이 넘어가는 걸 정치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맨날 그것만 연구하게 그렇죠. 만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아껴요. 미국 정부가. 아니죠. 네. 왜 아끼지 않죠? 뭐 이겨야 되니까. 패권을 네. 패권 차지한 순간 엄청난 부와 이익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이겨야지 차세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예산 아낍니까? 미국은 너무 좋죠. 그냥 달러 찍으면 되잖아요. 네. 필요하면 돈 찍어서 그냥 부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끼지 않아요. 이 경쟁에서 승리할 때까지요. 이 메가 트렌드는 최소 제가 볼 때 1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그 과정 추적 관찰하면서 그러면은 자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HBM, 하이닉스죠. 두산전자가 생산하는 CCL, 동박적층판,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 원전 주기기, SMR 주기기, 가스터빈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아끼겠어요? 마진 겨우 한 3%, 5% 주면서 증설하라고 하면 이야기 들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듣죠. 안 듣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왕창 찍어서 갖다 증설하라고 갖다 이거 받아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죠. 어닝이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이길 때까지 까지요. 그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한국도 이제 반사 이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요.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아직도 초입이에요. 제가 볼 때. 아직 그러니까 그 소련과의 어떤 그 핵무기 개발도 결국에 시간이 걸리듯이 이게 이렇게 1, 2년 안에 끝나기는 쉽지 않다. 네. 소련과의 우주 경쟁, 네. 독일과의 핵무기 개발, 지금은 AI 경쟁. 네. 바로 이런 엄청난 큰 메가 트렌드. 미국이 너무 좋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달러 찍어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네. 거기에 핵심 그 달러를 챙겨올 우리나라 기업들, 장기 성장. 더 이상 중국과의 경쟁에서 시달리지 않고 미국이 키워주는, 그렇죠? 미국의 돈을 달러를 받아서. 진짜 막 쓸어올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기업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정말 선두에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잘 참고해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